대한 얘기는 고려한백은 KH 고려한백은 무슨 요법? 생명요법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 써야 될 얘기예요. 오가피나 여러 가지 물질이 갖고 있는 생명을 그대로 보완해주고 간다라는 그런 어떤 처리부터 또 원료의 물질부터 그런 것들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그래서 KH 생명요법 제조사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광고에 대한 기법을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회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못 봅니다. 신문에서 못 봅니다. 한 번도 TV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못 봅니다. 대기업이 가장 모든 기업이 돈을 많이 쓰는 데가 TV 광고죠. 모델료라든지 방역료 이런 거. 요거 안 쓰는 회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매장은 어디 있어? 네, 매장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직거래 유통을 하는 회사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직거래 유통은 두 가지죠. 기업형 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소비자 주도형 유통이 있습니다. 자, 기업형 유통은 지금 이제 텔레비전 티커머스, 텔레비전에서 상거래하는 걸 티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할인, 종합 할인 이런 것들도 다 기업이 직접 나서서 이제 직거래를 하는 거죠. 전자상거래들도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고려한백은 기업은 제조만 합니다. 딱 제조만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중에서, 어머나, 진짜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소비자도 멤버가 되면, 회원이 되게 되면 DC 혜택을 받죠. 그래서 멤버로만 고정을 해나가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저도 멤버가 된 지 지금 21년 몇 개월이 됐는데, 자, 그래서 멤버들 중에서 DC로 회원 자격으로 제품을 구매해보고, 정말 좋아요 라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면 그게 개인의 활동이지만 광고의 활동이라 그러고, 그로 인해서 제품이 전달이 되면 당신이 작지만 아니면 많지만 직거래를 했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자였던 개인의 활동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써본 사람에 의한 감동 광고를 하는 것이 저희 고려 인삼한백식품, 고려한백 화장품, 또 고려한백 유통회사 저희 회사입니다. 여러분은 고려한백 이런 회사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드릴 얘기는 두 가지예요. 어쩌면 참 이게 1인이 쓰기 힘든 얘기인데 우리가 사전에 쓰는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사후에 쓰죠.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거는 무슨 혁명이었어? 이런 얘기를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혁명이라는 언어를 사전에 쓰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참 제가 저 말이 무서운데 근데 이제 혁명이라는 책은 많아요. 면역혁명. 건강에 관련된 책에 유난히 혁명이라는 자가 들린 책이 많습니다. 옥수수의 반격, 혈액혁명, 면역혁명, 의식혁명, 막 이렇게 해서 건강에 대한 얘기가 혁명자가 붙은 책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일어나야 될 최고의 혁명은 건강혁명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이제 기술도 발달이 많이 되고, 경제적인 역량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지식도 대단하고, 한데 지금 전 인류는 어떤 국가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마을 하나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지금 1년 거의 10개월이 왔습니다. 모든 것을 셧다운, 락다운, 샷다를 내리세요. 문을 잠그세요. 이런 조치를 한 달도 아니고 10달도 아니고 지금 1년 10달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건강이라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어떤 인류에 해를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다 보니까 지금 막 경제가 푹푹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심각한데 그런 후타로 오는 어떤 그런 영향도 피해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지금 얼마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한 20개월 팬데믹 상태에 있습니다. 자, 팬데믹이라는 건 WHO에서 전 세계의 감염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이런 강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게 팬데믹이에요. 이건 WHO에서만 발표를 하죠. 근데 이게 지금 팬데믹 선언이 되고 거두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 두뇌가 발달돼 있고 산업도 발달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한 달도 아니고 지금 거의 20개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약과 건강을 컨트롤하는 병원에서 건강을 컨트롤하는 약국에서 제약사들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 현재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안 나와 있다? 백신이라는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1차하고 2차 했는데도 되니 많이 지금 갑론을박이에요. 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의학 쪽에 뭐 기술 관련 뭐 이런 모든 분들은 뭐 국가 운영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게 상당히 충격받아야 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건강에 어마어마한 인재가 있고 어마어마한 제조업이 발달되고 어마어마한 게 발달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약국이 수만 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제약사와 약국이 어마어마한데 거기 가서 단 한 가지도 하는 건 이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강의 때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고려대 김정기 교수가 고려대 약대 교수예요. 그분이 강적들 끝나고 나서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안하단 말을 하는 걸 공식으로 인사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선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은 자연의 물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나가면서. 자, 자연의 물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물질밖에 없다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 후에 그분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건 자연의 물질은 뭔가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야 될지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좀 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려한백을 사업을 이건 뭐 너무나 멋진 사업이야. 막 엄청 큰 돈이 막 돈은 뒤에 따라오는 사업이지 앞에 나가는 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회복과 건강에 대한 증진을 우리는 붙잡고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그가 건강에 대한 회복의 만족도와 건강의 증진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서 우리 제품들을 활용한 사람이 많아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 활동을 사업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돈은 사실은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앞세우면서 해본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질이 제대로 다죽이 돼야 이제 그게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하나의 큰 어떤 토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장기적인 걸 보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일을 해왔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과 저의 말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이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자연치유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학자는 누구인가 봤더니만 어떤 이제 저 자연치유대학원의 그 교수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좀 이 자연의 환경을 어떤 치유에다 제일 잘 쓰시는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답은 자연의 물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나가면서. 자, 자연의 물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물질밖에 없다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 후에 그분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건 자연의 물질은 뭔가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야 될지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좀 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려한백을 사업을 이건 뭐 너무나 멋진 사업이야. 막 엄청 큰 돈이 막 돈은 뒤에 따라오는 사업이지 앞에 나가는 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회복과 건강에 대한 증진을 우리는 붙잡고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그가 건강에 대한 회복의 만족도와 건강의 증진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서 우리 제품들을 활용한 사람이 많아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 활동을 사업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돈은 사실은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앞세우면서 해본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질이 제대로 다죽이 돼야 이제 그게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하나의 큰 어떤 토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장기적인 걸 보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일을 해왔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과 저의 말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이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자연치유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학자는 누구인가 봤더니만 어떤 이제 저 자연치유대학원의 그 교수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좀 이 자연의 환경을 어떤 치유에다 제일 잘 쓰시는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 대학원도 마치고 그다음에 자연치유 박사과정에도 제가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지금 휴학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자연물을 법적으로 안정되게 취급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약이라든지 인공적 수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법화가 되어 있지만 자연물을 통해서 인체를 증진시키고 뭐 회복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좋아졌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형사입건합니다. 현재 그 정도로 우리가 법에 보호가 안 돼 있고 법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공정한 상태에서 인정의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법에 걸리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뭘 준비해야 될까 보니까 보건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86년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아픈 사람들은 사적 시장인 어떤 서양의학에서 카바를 다 하지만 아프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행정 서비스를 해줬을 때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한다. 그래서 보건교육사라는 국가 자격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보건교육사 국가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또 거긴 또 보건과 관련된 거를 전문대학까지 맞춰야 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맞춰서 또 시험을 쳐서 또 제가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법이 이름 보건이란 뭐 보건교육학 그다음에 보건 프로그래밍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교육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연물을 통한 어떤 이 건강증진과 치료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건교육사라는 빅텐트 안에 다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번에 모르겠어요. 지금 저 또 우리 대한보건교육사 협회장님이 이제 연세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 의료인이 20가지가 있어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의사, 간호사, 뭐 치과의사, 한의사 뭐 이렇게 해서 20가지가 있는데 그 20가지 중에 보건교육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가지의 의료인 협회에 뭐 회장님이 되셨다고 저보고 자기를 좀 보조해라. 그래서 부위원장을 좀 해라 막 이러셔서 좀 고련백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뭐 요렇게까지만 제가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을 쓴다고 보자 이거예요. 약. 자, 약은 이 즐거울 낙자에다가 풀초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약자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풀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에 다 풀 뽑아서 쓰면서 아유 약이야 약초야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언젠가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한 100년 정도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들어오면서 약이라는 용어는 서양의 화학적이고 인공적인 약에다만 써야 되는 것처럼 약이라는 언어가 한 곳으로 편중되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약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고 중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약이 있어요. 상중하가 있죠. 그럼 제일 먼저 하약을 소개할게요. 하약은 인공으로 만든 건 하약에 들어갑니다. 화학적인 것도 하약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건 사실은 생명에 반대됩니다. 그래서 반생명요법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가장 약한 생명을 임신했을 때 절대로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약을 먹지 않죠.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심지어 유산을 막 시킬 정도로 뭐 때문에 반생명요법에 의한 아기의 기형아라는 것에 대한 위험과 사산이라는 것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인들은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안 생기냐?
끊임없는 새로운 세포 교체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 교체에 의한 기존의 세포가 사멸하고 새로운 세포가 분열할 때 그 세포도 이 신생아보다는 조금 강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포의 기형 아니면 세포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약은 급할 때 쓰는 너무나 진짜 약 중의 약인 거죠. 근데 밥처럼 늘 먹어서는 이 어떤 생명의 어떤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두 번째 중약은 사실은 독으로도 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약이에요. 그럼 대부분 물론 한약은 뭐 독이 없는 것도 약재로 쓰지만 독인 것도 약재로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약과 관련된 걸 중약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비생명 물질이에요. 안일비자, 생명은 아니다 이거예요. 비생명요법이에요. 자, 그래서 비생명요법이기 때문에 독을 법제를 해서 약으로 썼기 때문에 독을 싹 다 해독을 해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 계속 오래 먹으면 누적이 되어서 작은 약이지만 우리 몸에 뭐를 끼친다? 내성이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었다 먹어야 됩니다. 쉬었다. 이거는 독이지만 우리 몸에 어떤 그 치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공격이라든지 때로는 아니면 뭐 변환이라든지 이런 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를 법제를 해서 약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너무 누적을 시키게 되면 내성이라는 어떤 인체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상약이 허가가 나야 되는 건 원료가 무독해야 허가가 납니다. 독이 있으면 아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독할 뿐만 아니라 보통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요법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친생명요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생명의 친화적인 무독의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친생명요법이라 그러고, 요즘 영어로 많이 쓰죠. 전 세계가 바이오가 앞으로 최고의 어떤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먹거리다. 왜?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는 대충 125세까지 산다 그러죠. 자, 그러면 0세부터 125세까지 사는 동안 타고난 힘으로 살아가는,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타고난 걸로 살아가는 건 보통 60세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60세에서 65세는 타고난 힘을 계속 쓰면서 살아가죠. 이것도 이렇게 싸겠다가 이제 두두두두두 가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고는 관리해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후천적 삶이 길어진 거는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는 건강의 증진을 누가 더 먼저 했느냐, 그 다음에 관리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질병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나이대까지 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건강은 어떻게? 무너진 다음에 고치는 건 부러진 상다리 본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늘 튼튼할 때 무너지지 않게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늘 외양간이 부서지지 않게끔 늘 증진하고 관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죠. 웰빙, 잘 살아가야 되는 것, 이렇게 초고령 사회는 이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서 어떤 약을 골라서 쓸 것인가, 그러면 어떤 약을? 자, 무독하면서 생명력을, 식물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햇빛에 대한 자기 방어, 벌레들에 대한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을, 움직이지 않은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꼿꼿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쓰여지는 그 원인 물질을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바이오라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쓸 것이냐? 네, 물론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는데 쓰임이 틀리죠. 급할 때 쓰는 겁니다. 급할 때 가장 큰 변화를 갖다주는 일시적으로 쓰는 것, 그 다음에 또 급하긴 급하지만 조금 시간을 요하는 걸 때에 쓰는 겁니다. 하지만 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밥보다는 밥처럼 무해하면서 어떤 기능을 가진 것들, 아니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걸, 특별한 어떤 바이오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걸 식품화 시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몸 건강을 증진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떤 아주 최고의 어떤 약 중에 상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에 대한 법률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법이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연치유에 관련된 건 어떤 자격증도 안 만들어지고 법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장수화 시대에 후천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늘 생활 속에서 증진해야 되는 활동이야말로 독이 있거나 생명에 반대적인 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혁명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